뇌과학의 새로운 시대, 알츠하이머병, 드디어 정복의 시작인가? 알츠하이머병을 정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현재까지의 연구 상황과 치료약 개발 현황을 알아봅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는 어떤 병인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 손상과 죽음을 유발하는 복합적인 질병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알츠하이머병 발병에 기여하지만 과학계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인정하는 원인은 두 가지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부검하면 건강한 뇌에서는 볼 수 없는 두 가지 특징적인 병변이 발견됩니다.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뇌 신경세포 외부에 쌓이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건강한 뇌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고 제거하는 능력이 있지만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는 이 단백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독성 플라크로 뭉치게 됩니다. 이 플라크는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타우 엉킴 타우 단백질은 원래 신경세포 내부에서 영양분과 기타 물질을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에서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어 서로 엉키면서 신경세포 내부의 통신 체계를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결국 죽게 됩니다. 유전적 요인 및 기타 위험 요소. 두 단백질 외에도 여러 요인이 알츠하이머병 발병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적 요인 APOE4 유전자는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APOE4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습관 및 기타 요인 다양한 생활습관 요인도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뇌의 혈액순환과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쳐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의 싸움은 오랫동안 오르막길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잔인한 병이 사람들의 기억, 독립성,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빼앗아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죠.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가족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과학계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획기적인 진단 도구와 질병의 진행을 늦추기 시작한 새로운 약물들 덕분에 알츠하이머병과의 싸움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혁명, 새로운 희망의 시작. 최초의 돌파구 시간을 늦추는 약물. 오랫동안 알츠하이머 연구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직접 표적으로 삼는 새로운 세대의 약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는 이 단백질이 뭉쳐 플라크를 형성하는데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이라는 신약은 이 플라크를 제거하여 병의 진행을 늦춥니다. 수치를 볼까요? 임상시험에서 레카네맙은 질병 진행을 약 27%, 도나네맙은 35%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명한 신경생물학 연구자인 후안 포르테아 박사에 따르면 30%의 감소는 18개월 동안 환자가 약 6개월의 소중한 시간을 더 얻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추억, 그리고 환자의 더 오랜 독립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들이 정말 훌륭하다면 왜 모두가 환호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 약들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큰 논쟁, 부작용, 비용, 그리고 접근성.
이 신약들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주요 논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작용 가장 큰 우려는 안전성입니다. 예를 들어 레카네맙은 뇌출혈과 관련이 있으며 2명의 환자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은 드물지만 레카네맙의 경우 약 300명 중 1명, 도나네맙의 경우 약 65명 중 1명 정기적인 MRI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미미한 효과 27%의 진행 감소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상적 이점이 위험과 비용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과학계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용 이 치료는 엄청나게 비싸서 환자 1명당 연간 약 25,000달러가 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누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한된 접근성 현재 이 약물은 매우 초기에 있는 특정 환자들, 즉 뇌에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들에게만 승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 중 약 5%만이 이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회의론이 알츠하이머병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다른 질병의 생물학적 제재와 비교합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수준의 높은 비용, 미미한 초기 효능, 그리고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왜일까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령 차별주의와 허무주의. 그렇다면 왜 이러한 독특한 회의론이 생겨나는 걸까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실패와 반복의 역사. 알츠하이머 연구는 유망해 보였지만 결국 실패한 약물 임상시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계에 불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논란 속에 승인되었다가 나중에 시장에서 철회된 아두카누맙이라는 약물에 대한 대중의 논란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는 노년층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며 한 전문가의 말처럼 노년층은 사회에 무언가를 요구할 목소리가 없는 취약계층입니다. 이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은 노년기에 당연히 겪는 일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흔한 질병이며 의료 시스템의 막대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과 정부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르테아 박사는 만약 이 병이 희귀병이었다면 이 신약들은 아무런 논란 없이 매우 빠르게 승인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진단이 늦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진단혁명, 간단한 혈액 검사. 신약이 모든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혁명의 또 다른 축은 진단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년간 알츠하이머병을 확진하려면 침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척수액 검사나 PET 스캔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판도를 바꿀 엄청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간단한 혈액 검사입니다. 이 새로운 혈장 바이오마커는 간단한 체열만으로도 질병의 생물학적 흔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 검사를 승인하기 시작했지만 유럽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가장 큰 논쟁은 혈액 검사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검사와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바로 조기 발견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들은 초기 단계에서만 효과적입니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누가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식별하는 능력은 미래의 치료법과 예방 조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을 넘어선 예방의 힘. 약물 연구가 발전하고 있지만 예방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활 방식이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생활 방식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과학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치매 사례의 거의 절반을 예방할 수 있는 14가지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 비활동, 흡연 비만 및 당뇨병, 고혈압, 청력 손실, 영양 부족 등이 있습니다. 생활 방식 개선의 가능성. 핀란드 노인성 인지 손상 및 장애 예방 연구와 같은 연구들은 영양, 운동, 인지 및 사회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 저하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활 방식의 변화가 위험 감소에 대한 것이지, 특히 질병의 진행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최적의 식단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62세의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한 가족은 식단과 운동을 포함한 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는 목적 의식을 주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혁명은 강력한 신약과 예방에 대한 이해라는 두 가지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증상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병 자체와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러한 작은 한 걸음들이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이 있는 과학과 건강 소식을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